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번째 과목입니다. 데이터 통신과 정보 보호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통신과 정보 보호 과목은 2014년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냐면 데이터 통신이란 무엇인지 그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TCP/IP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그 거대한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네트워크에 관련된 보안의 기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해킹의 기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 데이터다, 정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다, 또 정보 통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데이터와 정보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단순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네, 어떤 의미가 주어진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나한테 필요하도록 가공 처리를 한 거다 그죠. 나한테 이게 바로 정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제주도의 날씨, 그건 데이터지만 일주일 지금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나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가공 처리한 것을 뭐라 그런다? 정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통신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장소로서 다른 장소로 정보를 보내고 또 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통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보내주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상대방이 어때요? 안전하게 받아야 돼요. 중간에 누가 뜯어본다든지 또는 다른 물건으로 교체를 해버린다든지 또는 중간에 누가 가져가 버린다든지 또는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보낸다든지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안전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와 정보를 일단 구분을 해주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 거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자, 먼저 정보원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뭘 통해서 갈 것인지 정보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 통신 회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보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 보내는지. 네,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어떤 회선을 통해서 보낼 것인지 통신을 하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있어야지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정보원, 통신 회선, 그 다음에 정보 목적지. 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할 때 우리가 뭘 유념해 줘야 되느냐? 정확성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입니다. 그 통신 회선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가치 있는 정보 전송이냐, 어떤 투자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성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가 상대방한테 보내고 있는 정보를 봐버린다면 안 되겠죠. 네. 또 국가 간에 기밀 있는 정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 본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통신을 할 때 중요한 목적은 정확하게 전송을 하느냐, 네, 그 다음에 효율성, 네, 그 다음에 보안성, 이거 세 가지를 목적을 두고 통신을 구축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발달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 과정을 거쳤다. 그냥 한번 마음 편하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AG라고 이제 1958년도에 이제 이게 있었다 그죠? 그래서 미 공군에서 그죠? 역시나 군사적인 목적이죠. 개발한 반자동 방공 시스템을 최초의 데이터 통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1년 3년 뒤에 SABRE가 미 항공사에서 민간으로 넘어간 거군요. 도입한 항공기 자성 예약 시스템에다가 이거를 구축을 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넷이다라는 용어는 1969년도에 미 국방성을 중심으로 각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결한 컴퓨터망이다. 이게 바로 최초의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터넷 그 망 이름을 아파넷이다 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또 알로하가 있는데 이거는 최초의 라디오 패킷망이다. 그래서 최초의 무선 패킷 교환 시스템이다. 그래서 다 최초자가 붙었죠. 네, 이런 최초자가 붙은 네트워크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크게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 A라는 지점에서 정보를 들고 이렇게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건너서 B라는 지점에 도착을 한다 그거죠. 그래서 A라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보낼 것이고 B라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받을 거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참 단순한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한꺼번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이메일로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쓰지만 그게 어떠세요? 다 이진수로 바뀐 다음에 가야죠. 또 하나의 덩어리로 보내자면은 그래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덩어리째 보내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낼 데이터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회선이 여러 개잖아요. 너는 이 회선 타고 가, 너는 이 회선 타고 가. 그런 식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 상대방 컴퓨터에 들어갈 때 내가 문장을 이렇게 썼는데 1, 2, 3, 4 순서대로 전달이 되어야지 얘가 뒤죽박죽 섞이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잘 조절해가지고 상대방 컴퓨터에서 보이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단말장치부터 해가지고 상대방 컴퓨터 가기 직전까지를 우리는 데이터 전송계라고 그러고 자, 컴퓨터는 처리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 둬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단말장치다라고 해서 DTE라고 그래요. 또 통신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 용어들이 정말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DTE 터미널이거든요. 지금의 이제 단말 장치는 뭐 컴퓨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처리 능력이 없는 모니터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데이터가 가게 될 때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냐면 자, 이 지점에서 데이터를 이 지점으로 보내는데요. 우리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무슨 신호예요? 그죠? 디지털 신호죠. 0이다, 1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디지털 신호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회선을 뭘 많이 사용하냐면 전화선을 통해서 간다고 봐요. 사람 음성은 또 아날로그거든요. 그럼 내가 이 회선을 아날로그 회선을 통해서 가야만 돼요. 아날로그 회선은 아날로그 신호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적인 논리 회로를 증폭 회로, 이런 아날로그 회로로 바꿔주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 장비 중에 하나가 장비들을 신호 변환 장치 DC이다 그럽니다.
그럼 이 상대방 컴퓨터도 들어가려면 어때요? 또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죠. 원래대로. 그럼 이 지점에서 어때요? 또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하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말 장치가 이 전송 회선을 통하기 전에 각각의 신호 변환 장치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컴퓨터에 들어가기 전에도 원래대로 신호 변환 장치를 이렇게 거치게 된다. 이런 신호 변환 장치를 뭐라 그런다? DC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 제어 장치 CCU를 통해서 상대방 컴퓨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송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송계, 처리계는 컴퓨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울 게 없죠. 전송계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표로 언급을 했어요.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자, 데이터 처리계는 컴퓨터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단말 장치와 전송 회선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그러니까 단말 장치가 전송 회선을 통해서 통신 제어 장치를 한번 거쳐서 상대방 컴퓨터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통신 회선을 우리가 이게 이제 통신 회선이잖아요. 회선에 들어가기 전에 신호 변환 장치까지 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송 회선이라고 묶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회선에는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죠. 신호를 변환하는 장치 가 무엇인지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회선을 통하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틀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회선이 있죠. 아날로그 회선이 있고 또 디지털 회선의 종류가 따로 있죠. 네,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04쪽에 보면은 이제 단말 장치가 있는데 단말 장치는 이제 그냥 한번 이게 단말 장치군요. 터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처리 능력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입출력 장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입출력 장치를 우리는 단말 장치, 약자로 DTE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신호 변환 장치가 되는 거죠. 신호 변환 장치는 우리가 DCE라고 합니다. 네, 신호를 변환 장치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자, 데이터를 통신 회선에 적합한, 통신 회선에 적합한. 왜냐하면 그 회선이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디지털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신 회선에 적합한 형태의 신호로 변경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A라는 지점이 이 회선을 통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신호를 이렇게 변환을 해서 갔죠. 그럼 상대방한테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다시 한번 변환을 거쳐야지 갈 수가 있죠. 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뎀과 코덱과 DSU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뎀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모뎀. 자, 모뎀이란 어떤 기기인가 한번 볼까요? 네. 자,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무슨 신호다? 디지털 신호다라는 거죠. 디지털 신호. 들어가는 신호도 디지털 신호. 자, 근데 내가 회선을, 아날로그 회선을 통해서 가려고 하네요. 아날로그라는 것은 이제 사람 음성과 같은 그런 회선이다 그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여기 있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겠네요. 됐나요? 그럼 또 들어가기 직전에 어찌해야 돼요?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겠네요. 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걸 우리는 변조다라고 그럽니다. 바뀌었네요.
자, 아날로그 신호를 원래의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을 뭐라 그런다? 복조, 원래대로 바꾸네요. 그러네요. 자, 번조는 우리가 영어로 모듈레이션이다. 그래요. 자, 복조는 D, 앞에 D자를 붙여주고 뒤에는 똑같습니다.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M와 뒤에 있는 DM을 따가지고 모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복조다, 다른 말로 변복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모뎀입니다. 그래서 모뎀은 여러분 항상 뭐를 디지털 신호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회선은 아날로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코덱이 있습니다. 자, 코덱은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 신호를 반대죠?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코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음성을 컴퓨터에다가 삽입하고자 해요. 그럼 컴퓨터에서 들려주는 것은 디지털 방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는 아날로그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를 컴퓨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디지털로 바꿔주고 다시 들려주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코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DSU가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다. 얘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 디지털이고 여기 디지털인데 신호가 똑같지 않나요? 똑같은데 뭐하러 바꾸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보는 디지털 신호와 디지털 회선에서 지나가는 디지털 신호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방식이지만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것은 이런 방식이 돼요. 양극화죠. 네. 그래서 다시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회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아날로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거군요. 이거는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거군요. 이것도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거군요.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형태는 신호 변환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은 모뎀이고, 아날로그를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건 코덱이고,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은 DSU다 라고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통신 회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나가고 있는가요? 그림 한번 봐볼까요? 여기 그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신호 변환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했죠. 네. 그죠? 이제 여기 회선, 이 회선의 종류에 대해서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인터넷이 들어오죠. 어떤 회선을 통해서 들어오나요? 네. 그런, 회선의 종류를 보자. 또 우리 이제 사무실에 컴퓨터가 10대가 있는데 그 컴퓨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된 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런 연결되는 선의 종류, 신호 통신 회선의 종류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입니다. 통신 회선은 유선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선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선으로 연결한 것은 이런 이중 나선,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광 케이블 이렇게 있어요. 유선이다라는 것은 기기와 기기를 직접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선입니다. 무선은 선이 없는 상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라디오파도 있고 지상 마이크로파도 있고 위성통신도 있고 이동통신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는 이제 각각에 대한 설명 중 뭐 맞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무선회선은 이제 위성통신에서 이제 나오고요.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신기술이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제 꼬임선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임선은 꼬아놨다, 트위스트 했다 라고 해서 꼬임선이다 라고 트위스트 케이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용 피복을 입은 구리선을 그랬습니다. 구리선을 네, 2개씩 꼬아서 쌍을 만들고 여러 쌍의 구리선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케이블을 구성한 것이다 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얘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통신망에 사용이 돼요. 네, 전송 속도는 느려요. 네, 하지만 비용이 엄청 저렴해요. 그래서 건물 내의 통신 우리 뭐라 그러죠? 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랜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꼬았을까요? 네, 그냥 전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피복 입히면 될 텐데 왜 꼬았을까? 자, 전선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쓸데없는 것들이 유입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베 꼬아 놓으면은 자기장의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베 꼬아 놨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축 케이블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은 구리선보다 훨씬 굵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축 케이블은 중심 쪽에 놓인 하나의 내부 도체를 절연체로 감싸고 외부 도체와 피복을 입힌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동축 케이블은 케이블 TV죠. 또 장거리 통신망에 사용이 됩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구리선보다 훨씬 넓은 대역폭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섬유 케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옵티칼 해가지고 광자가 붙었죠. 빛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유리 섬유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 빛을 통과시켜서 전송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빛에 의해서 전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인 잡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전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전선이 있으면 여러분이 피복을 벗기고 여기에 얼마든지 접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명 도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도청에서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러죠. 근데 광섬유는 그것에 비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송 대역폭이 매우 넓다. 전송 대역폭이 넓다. 그러면 속도와 연결을 해야죠. 네,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항상 좋은 줄은 알지만 우리가 항상 주저하는 것은 뭐예요? 기술적인 문제, 또 비용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주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곳, 원거리 전송에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을 할 것은 코어라는 것과 클래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코어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거를 클래딩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분 집에 빛이 하나도 바깥에 빛이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것들로 감싸고 있어야 된다. 돌아가는 원리는 우리가 빛이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 굴절이 돼서 이렇게 되죠. 또 굴절이 돼서 이렇게 되죠. 이 각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나아가는 그 방향을 서로 다르게 할 수가 있죠. 이런 빛에 반사되는 거, 그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통신회선 중에서 여러분이 꼬임선 하면 근거리 통신망에 이용이 된다. 동축 케이블 하면 케이블 TV에 이용이 되고, 광섬유 케이블은 아주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곳에 이용이 되고, 코어와 클래딩에 대한 개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는 무선 전송 매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